봅시다. 책에다 채점 안 할래? 자꾸 책에다 풀고. 좀 풀기만 하는 건데. 노트에다 푸세요. 책 좀 펴볼까요? 저번 숙제 부분? 혹시 이 의자가 있어요, 편에? 아, 그렇진 않아? 아, 혹시나 일부러 그런 거가 있어. 책에다 채점 안 할래? 해야죠. 해야죠. 매스 플랫은 하고 있니? 네. 많이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괜찮았어? 요즘 근데 여러분들 좀 잘 하는 것 같아. 아니, 앞에서 책 펴고 있는데 너는 왜 아니, 이번 것만 못했어요. 이번 거좀 못했어? 아니, 이번 것만 채점을 안 했어요. 아, 채점 안 했어. 전에 거는 뭐야? 되게 한 것처럼. 했어요. 다 했네? 어때요? 되게 착실하네. 자. 여기 일단 녹이자. 많이 어려웠니? 이번 거는 조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요번 거를 못했네? 너도 많이 어려웠어? 숙제? 뒤에 거. 뒤에 거가 좀 어려웠어? 이런 것들? 좀 기억에 남는 유형 같은 거 있을까요? 수업 진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숙제 쭉 떠들러 보면서. 이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제할 때 애초에 그냥 그런 걸 좀 들고 와.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이건 다음번에 물어봐야겠다 이런 거 하면 그냥 체크해 놓으면 되잖아. 그쵸? 내가 뭐 그 밤 10시에 물어보고 내 답변 기다리래? 그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어차피 우리 일주일에 이제 3번은 수업하니까 그때 체크해서 가져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없어? 딱히? 삼백육십. 366번? 내가 책을 안 피고 있었네. 366번? 봅시다. 수업 때 했던 거네. 자, 이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내가요, 그래프를 2개 그릴 건데요. 봐. 여러분,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자, 이걸 내가 그럼 fx라고 쳐볼게. fx다. 자, 어떤 gx 1차 함수라고 치고 내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점이 3개 정도 되네. 보니까 여기를 뭐 알파라고 두고 뭐 여기를 베타, 여기를 뭐 감마라고 두겠습니다. 실제로 두 식을 연립하면 근이 3개 나올 거고 알파, 베타, 감마에서 근을 가지겠죠. 그러면요 얘가 gx야, 그치? 봐봐, 내가 이런 여기서 하나 쭉 잘라봤다고 칩시다. 이렇게 딱 잘라봤어. 뭐 x가 뭔가 t일 때, 아무 의미의 t일 때, 그렇지? 봤더니 그때의 ft 여기 있고요, gt가 여기 있어. 그때 함수값이 뭐가 더 큰 거야? ft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렇죠? 더 위에 있으니까요. 맞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를 뭐 t2라고 할까?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g의 t2고요. 여기는 f의 t2예요. 이때는 또 어떻습니까? gt가 더 커요. 그렇지? 더 위에 있잖아. gt라는 점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근데 이걸 내가 하나하나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베타에서 감마 구간에서 보니까요, 애초에 그래프 자체가 빨간색이 주황색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렇지? 지금 x가 뭐에서 뭐까지? 베타에서 감마까지는요, fx가 주황색 부분이 gx보다 작다라고 하셔도 큰 상관이, 상관이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366번을 봤을 때요, 뭐부터 뭐까지는? B부터 C까지는
뭐가 더 큽니까? 뭐가 더 커? 그쵸? fx가 더 위에 있잖아. b부터 c까지는. 그죠? b부터 c까지는 fx가 더 크고 그 나머지 b보다 작은 구간, c보다 큰 구간 여기는 gx가 더 크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뿐이야, 이 그림에서는. 그쵸? 자, 그럼 이제 식을 보게 되면 2분의 1의 x, 2분의 1의 fx. 아, 이거 하면서 저번 시간 거 리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2분의 1의 gx. 우리가 보자. 지수 함수의 대소를 지수 자체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뭐가 좀 중요했었습니까? 항상 일관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었어요. 그죠? 왜? 밑이 1보다 크면요, 함수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수, 어떤 AX와 AX 프라임에 대해서, 그죠? X하고 X 프라임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아, 당연히 더 큰 쪽이 결과값도 더 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A가 만약에 음수일 순 없죠. 자, A가 만약에 1에서 0까지 1보다 작은 수였다면 어떻게 생깁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이 교점이 뭘까? 사실은? 뭐 1이겠지. 아무튼. A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치?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X하고 X'이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 있다. X'이 이렇게 있고. 근데 어때? 더 큰 X'일 때 지수 연산의 결과값은 더 어떻게? 작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맞죠? 자, 문제 다시 보아하니까, 아, 얘네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잖아. 그쵸? 그러면, 결과값이 더 크다는 것은, 1보다 작으니까, 결과값이 더 크다는 것은 지수는 더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너가 질문했잖아. 그지? 맞았어? 알았어? 안 물어볼게. 나 혹시 저거 찍고 있니? 여기 반짝반짝하고 있니? 고마워. 오케이. 얘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fx가 gx보다 같거나 작은 구간을 원하는 거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생겼고, 대충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인데 A랑 D는 쓸 이유가 없어요. 자, 뭐가? 이게 fx인가? 곡선이? 얘가 gx고요. 지금 뭐 구한 거라고요? fx가 gx보다 작은 구간. 그래프로서는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밑에 있는 구간을 그냥 난 답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해돼? 어떤 게 어려웠어?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밑이 1보다 작을 때 클 때? 이제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다른 학생들은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시면 좋아요. 내가 저기 왼쪽 위에다가 로그라고 쓰기 전에 없는데 막 쥐어짜낼 필요까지는 없어. 없으면 잘 했으니까 되는 거지 뭐. 자, 그러면은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험도 그렇게 어렵게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잘 보시고. 아니, 애초에 내가 요즘 한 중에서 중하 정도의 난이도를 계속 내고 있어. 그냥 첫 회차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가고, 너무 많이 틀리면 너네들이 좀 이렇게 자존감이 내려가는 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첫 회차기도 하고 역시 방학이니까 조금 쉽게 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중하든 중이든 잘 맞고 있으셔가지고요. 1회차에 딱 알맞는 좀 이해도를 지금 정도는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도 잘 넘어가고,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저번 시간에 동균이 형 했나? 너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그치? 너 오늘이야? 그래서? 가야 돼요. 어딜 가? 천천히 가야
아니, 너 다음 시간에, 나 수업 한 5분 먼저 끝낼까? 자. 방금 할걸. 그러네. 너는 1교시에 저거 하지. 맞다. 오늘 몇 점 맞았습니까? 75. 잘해. 턱걸이 했네? 자, 아무튼. 로그 함수, 함수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결국엔 이거 함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식을 우리가 먼저 배워왔어요. 항상. 2차 함수를 했든. 그죠? 나중에 3차 함수 할 때도 어차피 우리는 뭘 이미 배워놨어. 공통수학원 때. 3차식, 4차식을 배워놨거든요. 그렇죠? 그 식에다가 로그식 뭐? 로그 예를 들어서 2의 x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y 따라서 이 값을 궁금해하는 그냥 함수일 뿐인데 맨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개형을 좀 살펴보자면 함수 그래프는 어떤 로그 2의 x에 대해서 좀 특이한 값을 좀 찾아볼까? 자, 로그라는 값은 결국에는 얘 올려서 x를 만들어내는 값입니다. 그쵸? 얘가 뭔지는 몰라. a라고 할까? 오케이. a라고 일반화를 좀 해보자. a가 뭔지는 몰라도요. x가 1이라면 로그 값은 무조건 뭘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0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든 수에다가 0승을 하면 무조건 1이라고 내가 강조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얘가 1이라면 로그 값 자체는 0을 지날 거니까 1,0은 무조건 지날 겁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맞죠? 뭐랑 좀 비슷해? 지수함수가요 0,1을 지나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치? 자, 1,0을 지날 거고요. 자, 로그 x, ax. 자, a가 예를 들어서 2다. 로그 2x로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럼 그렇잖아. 로그 x랑 결국에는 얘는 바꿔보면 얘가 y다. 그죠? 바꿔보면 2에다가 이 로그 값을 올리면 x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 이거 체크 안 했나? 찾아오기 전에 해야지. 슛.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자, 이 y라는 로그 값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 거듭 제곱의 결과값이 커질수록 지수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인 이상. 어떻게? x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형태를 이런 방향성을 보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1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접근 이거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되게 점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점근선은 없어요. 쭉 올라갈 거야. 그렇죠? 점근선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좀 보고 싶어요. 자, 이 부분에 오게 되면, 자, 얘가 1보다 작아진다는 거는요. 그쵸? 이 지수 자체도 그러면 1일 때 지수 뭐? 0보다 작아져야 될 겁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근데 좀 그게 있어. 로그의 x, 진수는 결국엔 무슨 수여야 돼? x는? 양수여야겠죠?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어쨌든 0으로 가면서 계속 지수는 작아지긴 y는 작아지긴 하는데 0은 안 돼. 무슨 얘기야? 이 부분에서는 점근선이 있습니다. 어디로? 이걸로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냥 x가 0이 될 수가 없는데요. x가 작아지면 어쨌든 작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점근선을 가질 거다. 이쪽에서 점근선 안 가집니다. 계속 올라가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띱니다. 혹시 뭘 좀 다시 좀 알아보는 게 맞을까? 내가 아까 한 것 중에 너무 그냥 대충 지나간 게 있어. 뭐야? 얘가 커질 때요. 만약에 얘가 여전히 a라고 하면요. 얘가 항상 커지지만은 않을걸? 그렇지 않아? 우리 지수함수 배웠잖아요. a가 뭐일 때? 얘는 a가 1보다 큰 때인 거고요.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애초에 얘가 커진다고 얘가 커지지 않아요. 오히려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a가 0일 때는요. 물론 1일 때는 0 지날 겁니다. 근데 커지면서 어떻게?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똑같아. 사실 a가 1보다 0에서 1 사이일 때도요. x가 여전히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음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커지긴 하겠죠. 이런 점근선을 가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어쨌든 간에 a의 값에 따라서 얘 또는 이런 개형을 가질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진수가 1이 될 때일 거고요. 그렇죠? 기본적인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이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얘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점근선을 가지겠다 정도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그거 할 때. 이해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없으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 위에 써놓은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식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는 그냥 로그 x와 동격인 식이에요. 그냥 지수식이에요. 그렇지? 로그 x는 y, 로그 a의 x가 y일 때, 얘랑 동격인 식이에요. 근데 얘랑 관계가 어떻습니까? x랑 y를 자리만 바꿔놓은 식이죠. 이거 우리 무슨 관계라고 하기로 했어? 역함수 관계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로그랑 지수 자체를 내가 어떻게 역연산 관계다 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함수 자체도 그래. 로그 a의 x는 y다, 이런 두 로그식이, 밑이 같은 두 로그식이 얘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의 3승이 8이다 라는 것은 x가 3이고 y가 8인 상태고요. 로그 2의 8이 3이다 맞는 얘기고, 이때는 뭐가? x가 8이고 y가 3승이 완전히 뒤바뀐 관계잖아. 그쵸? 다 똑같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보면요, 많은 문제가 되게 쉬워집니다. 오케이? 마치 뭐랑 같아? 내가 처음에 그랬죠? 로그 x 생소하시면 뭐 하라고? 지수로 바꿔서 생각하시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랑 똑같아. 지수로 바꾸면 편해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프를 너무너무 크게 그린 거 아니야? 자, 그럼 중요한 건 그렇다. 오케이. 정의역이, 진수의 정의역이 오는데 정의역 자체는 양수여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때 이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밑의 범위를 좀 생각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밑의 조건 혹시 뭐였을까? 일단 양수고 밑만 추가로 하나 더 있죠. 뭐가? 1이 되면 안 되겠다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는 지수함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문제에서. 꼭 알고 계셔야 돼. 아직도 혹시 역함수랑 원함수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를 까먹은 사람 있을까? 없었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까먹었어? 네? 까먹었어? 괜찮죠? 일단 그렇고요. 내가 물을 안 떠왔구나. 뭐가 없나 했더니 물이 없었어.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머리에 기대고 있으면은 내가 뭐라고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1월 9일이더라고요, 오늘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딱히 별날 아니야. 자, 미안해.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똑같습니다. 그렇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똑같을 거고요. 내가 지수함수일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간단하게만 보면, 그 A가 1보다 큰 A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치? 1보다 작은 A에 대해서 A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그치? 내가 얘를 A의 X승이라고 하고, 얘를 아니지? 1보다 작은 A분의 1의 X승이라고 하면은요. 그쵸? 얘를 A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A분의 1이었으니까 A의 마이너스 1승이었을 거고, 그대로 지수랑 합쳐서 A의 마이너스 X승이다
이런 함수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평행이동 관점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1보다 큰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다고 방금 얘기를 했냐면 0,1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a가 1보다 크니까 a분의 1은 너무 당연하게도 1보다 작을 거고요. 그렇죠? 내가 이게 이제 로그 a의 x라는 그래프다라고 하면 로그 a분의 1의 x 밑이 a분의 1인 x라는 거 혹시 밑변환 기억나니? 그렇죠? 밑변환을 뭘로? a로 해볼 거야. 그러면 로그 a의 a분의 1 이거 값이 뭡니까?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1로 빠질 거고요. 그렇죠? 얘는 위에는 그냥 로그 a의 x 남을 거고 정리하면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로 의학 자리가 없어. 얘랑 얘가 지금 앞에 마이너스 붙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함수 앞에다 그냥 생으로 마이너스를 박아버리면 뭐야? y는 아니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결과가 된다고 우리가 공통수학 2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세로값을 이렇게 반전시켜 주는 거니까 너무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게 밑이 a일 때 커지면 커진다, 밑이 a가 1보다 작을 때는 커지면 지수가 커지면 얘 값은 작아진다. 이거 설명도 괜찮지만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원래 1보다 큰 로그 x, ax가 이렇게 생겼을 때 1보다 작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볼 땐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프 개형 그냥 눈에 익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똑같아요. 내가 저번에 지수함수 할 때도 얘기했지만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무슨 함수일 때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함수 x, y일 때 평행이동을 하면 x-m, y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그렇죠? 무슨 얘기야? 이 함수가 무슨 함수든 통용되는 식이라는 얘기예요. 평행이동 우리가 배웠던 게. 그렇죠? 로그 함수에도 똑같겠죠. 얘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옮겼다면 어떻게 그냥 로그 a의 x-m이다 라고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건 뭘까? 어쨌든 진수가 x에서 x-m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정의역의 범위도 땡겨졌을 거야. 얘의 정의역은 뭐였습니까? 0보다 커야 되죠? 0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마찬가지. 그럼 얘가 진수가 돼버렸으니까 새로 평행이동한 함수의 정의역은 x의 범위는 x가 뭐보다 m보다 클 때여야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죠. x가 m 플러스 1일 때 0을 지나겠다. 왜? 진수가 1 되니까요. m이 뭐든 간에요. 맞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4-2번 53쪽에 4-2번 그냥 대충 넘겼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4-3번 최대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으면요. 최대최소는 나한테 주어진 범위 가지고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구나, 혹은 이런 그래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구나, 뭐가 더 크겠구나를 볼 수 있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최대최소는 그래요. 그리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얘도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프만 좀 알 수 있다면요, 2차 함수에서 했던 그런 최대 최소보다 훨씬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지수 함수 때도 그렇지 않았어? x에다가 막 2차 함수 넣어놓고 이랬잖아. 그렇죠? 여기서도 그럴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다음 장엔 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나올 건데 로그 방부등식을 또 다음 주에, 다음 타임에 좀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늘은 로그 함수 자체에 대한 유형 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한 2, 3시 정도에는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딱 출근을 했는데 옆방에서 못 보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 그 고등부 과학 특강 있을 거다. 그쵸?
그분이 여기서 이 옆방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시던데 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도, 시대인재 이런 유명한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인데도 그냥 그렇다고. 자, 아무튼 로그 함수 어려울까요? 지금까지는 좀 괜찮아? 아 그래? 다행이야. 뒤에서 누가 뭐라고? 넌 별로야? 나도. 자, 별로인 네가 별로야. 자, 문제를 좀 봅시다. 그러면 로그 함수 지수 함수 할 때 밑을 신경 썼던 것처럼 로그 함수 할 때 마찬가지 밑을 좀 신경 써 줍시다. 자, 451번 한번 볼까요? 정의역이라는 건 이제부터는 사실은 이제부터가 아니지, 내가 나한테 주어진 함수의 x값의 범위일 뿐입니다. 그쵸? 자, 451번 로그 a분의 1x. 오케이. 그럼 밑의 범위를 내가 조금 인지하고 있어야겠는데 바로 옆에 뭐라고 나옵니까? a가 1보다 크니까요. 나한테 주어진 이 로그 함수의 밑은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머릿속에, 혹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림을 좀 그리셔야겠죠. 어떻게? 아래로 감소하는 모양의 로그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꼭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고 나서, 자, 정의역은 0보다 크다. a가 1보다 작든 말든 정의역은 무조건 0보다 커야겠죠. 그쵸? 맞죠? 그래프가 점 1,0을 지난다. 점 1,0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요, 바로바로 이게 인지가 안 되면 그냥 한번 넣어봐. 그쵸? 로그 무언가에 대한 1은요, 진수가 1일 때는 무조건 로그 값은 0 나오잖아. 그쵸? 1,0 지나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돼? 다음, 점근선은 y축이다. 자, 그렇죠. x 값에, x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x, 그쵸. 자, 이쪽으로 왔을 때의 이렇게 세로선이 x는 0이라는 선이 점근선이 될 거고요. 그렇죠? x가 왜냐면 0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근선의 어떤 요건에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y축이다. x는 0인 선이다. 다 똑같은 말이겠고 3번도 맞는 말이겠죠. 다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다.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려놨어. 그럼 4번도 통과. 5번에 보면 y는 로그 ax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러분들 y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말을 너무 대충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y 세로 방향으로 뒤집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험담이야. 미안한데. 자, 대신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이 얘기겠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 그려봤으니까 잠깐 쉬어가면서요. 또 쉬어? 자, 아무튼 이런 얘기 좀 해볼까? 여러분들 봐봐. 로그 a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놨으니까 로그 a의 x에다가 y축으로 대칭한 그래프 아닐까? 기억나니? 맞아? 네. 딴 생각해? 아니요. 그러니까 로그 a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요, 로그 a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 y축에 대해 대칭으로요. 그러면요,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로그 a의 x제곱은요? 두 가지로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로그의 성질 기억하시나요? 진수의 거듭제곱 있으면 밖으로 빼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2배의 로그의 a의 x다. 그러면 로의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2배라고 하면 이렇게 될라나?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만 그리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릴까? 새로운 이거는 이제 로그 이 로그 a의 x인데요. 애초에 나한테 이렇게 먼저 주어지게 되면요, x가 음수여도 돼, 안 돼? 상관없지 않겠어? x제곱으로 주어졌으니까요. 그래서요, 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안 돼요.
나한테 처음에 주어진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먼저 주어졌다면 x는 0보다 큰 구간에서만 정의가 됐겠지만요. 나한테 이렇게 먼저 주어졌다면 x는 0보다 작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얘를 그린다라고 하면 뭐 양수 부분의 모양은 저거랑 같긴 하겠지만요. 뭐가? 음수 부분도 있어요. 갑자기 이거 보고 좀 생각이 났거든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좀 더 딥하게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로그 함수와 그래프의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뭐도 좀 따라오게 될까? 특히 x축 방향 대칭 이동은 점근선도 좀 따라오게 될 거예요. 마치 지수 함수에서 이렇게 가로 점근선이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따라오듯이요. 그렇죠? 무슨 얘기야? 지금 보니까 그래프를 먼저 줬네. 그래프 보고 분석이 가능해야겠죠. 자, 보니까 뭐가 2에서 점근선을 가집니다. 로그 지금 원래 3의 x였는데요. 얘를 얼만큼 움직였겠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혹은 식으로 보게 되면요, 애초에 얘가 지금 얘까지는 그렇죠? 뭐 애초에가 아니지. 자, 얘 자체가 x-2 자체가 진수기 때문에 양수여야 되고 x는 2보다 큰 구간에서 정의가 돼야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2의 점근선이 있다는 건 진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뭐 더 있나? 다음은 이제 오케이. 플러스 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위아래는 점근선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점근선 자체가 세로로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넣어보면 좋을까요? 문제에서 있는 3,-1 같은 거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3 넣으면 로그 3에 1 되네. 얘 뭐야? 0이에요. 플러스 n이 하나 있었다고 치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n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로그 연산 하나 해볼까? 자, 여러분들 로그에 지금 3에 그럼 최종 결정된 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죠? 혹시 내가 1이라는 걸 로그 3 베이스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까? 로그 3 가지고 뺄셈 연산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어디까지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도 써줄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나중에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쪼개질 수는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미리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좀 피곤해? 네. 그래. 지금 내가 나올 줄은 몰랐네. 오늘 뭐 했는데? 그래,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제일 피곤해. 자, 그래서 로그 함수도요. 결국 우리가 배웠던 로그의 성질들 하나씩 보면서 들어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가 혹시 어려웠니? 평소보다? 처음 보는 유형이 좀 많아. 처음 보는 유형이 좀 있었어? 알았어. 자, 455번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미안해. 여기까지. 됐고. 자, 우리 지수함수 할 때도, 그거 안 풀 거야? 자, 지수함수 할 때도요. 자, 어떤 a에 x-m 그리고 플러스 n이 있다. 뭐가 안 변한다? 얘는 안 변하겠죠. 당연하겠지만, 그죠?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하고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안 변하면? a에 어떤 x-m이 있을 수도 있고 평행 이동 막 하면 플러스 n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는 안 변해? 얘는 안 변해요.
어지? 혹은 앞에 뭔가 개수가 붙거나 붙지 않거나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치? 무슨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면 457번 보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게 베이스가 된 함수가 로그의 5의 x고요. 그럼 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근데 로그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밑변환이라던가 여러 가지 연산들 배웠잖아, 그쵸? 그런 것들 특히 로그 5의 x분의 1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쵸?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로그 5의 x라는 베이스로 좀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로그의 연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밑변환, 그런 성질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제할 때 참고하십시오. 함수값 보겠습니다. 함수값은 결국 그거예요. 자, 로그 값을 구하세요. 같은 거죠. 로그 5에 25가 2다 뭐 이런 것들 연산하실 수 있잖아. 그치? 어딨지? 자, 대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함수값이라는 건 그렇잖아. 자, 459번입니다. 이거 문제가 이제 한 3분의 1 했네요. 3분의 1? 본격적으로 한 게 한 2주, 3주째인가요, 이번 주가? 대수? 3주. 그러면서 이제 3주에 3분의 1이라는 건 9주. 진짜로 2월 내로는 한 바퀴 끝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좋다. 자, 459번 보고 있고요. 자, 나한테 주어진 함수가 뭐야? 로그 a의 x 플러스 2라는 함수죠. y는 f1이 4다. 오케이. 로그 a의 3이 4다. 네. 그렇죠. 그러면 f7은 뭡니까? f7을 궁금해한다는 것은 로그 a의 9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까 혹시? 바로 보이니? (3하고 9하고) 거듭 제곱 관계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에 좀 집중할 수 있으면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얼마야? 왜 8 맞아? 왜 8인지 알겠어? 예. 그래? 그냥 대답을 안 한 거야? 플러스 5 안 해줬어요. 나 뭐 있었어? 플러스 5가 있구나. 미안해. 그럼 뭐야? 갑자기 당황했어. 이게 지금 4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A가 뭔지도 사실은 구할 수는 있었겠다. 그렇죠? A에다가 마이너스 1 올리면 3이라는 거니까 A는 애초에 3분의 1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3분의 1에다가 뭘 올리면 9가 될까? 마이너스 2일 거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죠? 로그의 성질에 따르면 얘는 3의 제곱이니까 로그의 A가 뭔지 뭐 알 바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될 거고 3 위에 진수 위에 거듭 제곱 있으니까 앞으로 빼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얘가 지금 내가 알기로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냥 답이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해줬어도 A를 안 구하고도 충분히 갈 수는 있었겠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로그의 값이 더 잘 보이면 A를 먼저 구하고 가시면 됐을 거고요. 로그의 성질이 나한테 더 잘 보인다 그러면 나 오늘 왜 이렇게 뭘 떨어뜨리냐 자꾸? 이거 뭐 있었는데? 병명이 있었는데 아무튼 자, 얘가 2배다 라는 게 보이면 이게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라고도 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실은 뭐까지 해줬어야 돼? 내가 안 한 거? 플러스 5 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3이 답이겠구나 까지 와주셨으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 자, 우리는 그러면 뭘 좀 풀어볼까? 46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막 합성함수 이런 거 나오네요. 샤프는 안 가지고 왔어. 혹시 그 오늘 쓴 거야? 오답노트 어떻게 썼는지 나 구경해볼까? 다 수행했어요.
이 17번은 뭐야?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하다가 그냥 시간 끝나서 안 했어? 아니 썼어요. 애매한 밖에 없는데? 아 그러네요. 했어? 그래. 지우개를 두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전화번호 지우개를 두는 것 같아요. 뛰어갔다 올래? 챙기고 지우개 없나? 이거 지우개 아니겠죠? 있긴 있는데 좀 잘 지워지는 지우개 하나 있었는데 이거 쓰레기인 걸로 알았는데. 종이컵을 필통으로 쓰는 사람이 어딨어? 나야. 없네요. 이거라도 블레라고 하던 그 이거가 사라졌어. 잘 해봐. 자. 어디 갔지? 자, 봅시다. 다 푸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답이 한 81분의 1 나왔을까? 그러면 굳이 설명까지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462번 그냥 눈으로만 좀 훑고 지나갈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않아? 로그에 1-x분의 1 그렇죠? 어떤 로그식 fx가 이거일 때 함수랑 똑같다 그죠? f1 더하기 f2 이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쭉쭉쭉쭉 그죠? 애초에 상식적으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로그끼리의 덧셈을 2부터 16까지 총 몇 번? 15번 수행하라고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중간 부분이 없어지거나 뭔가 규칙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겠죠. 실제로도 1-x분의 1이라고 하면 2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463번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건 사실 함수값과 같은 의미겠죠. 463번 한번 눈으로 볼게요. 로그 2의 m이라는 것이 0.2고 로그 2의 n이라는 것이 0.4라면요. 물론 m은 물론 m이라는 숫자 다시 써볼까 그냥 여기다가 로그 2의 m이 0.2고 로그 2의 n이라는 것이 0.4다라고 하고요. 그렇죠? 물론 m이라는 것은요 2의 0.2승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n이라는 것 또한 2의 0.4승이다 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밑에 있는 A, B, C, D, E 중에서 그렇죠? MN과 같은 건 무슨 얘기냐 라는 얘기예요. MN 내가 만약에 이거 아니더라도 이거 해도 상관없는데 얘만 봤을 때 MN을 곱해 놓겠다 라고 하면 내가 어떤 방법을 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로그끼리 더해버리면 결국 m 곱하기 n이라는 형태를 내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방법을 정하자라고 내가 몇 번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mn이라는 건 그럼 결국 내가 뭐끼리 얘하고 얘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의 값은 내가 알아. 0.6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mn이라는 것은 로그 2의 x에다가 넣었을 때 0.6이 나오는 그냥 x값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럼 그래프에서 보면 y축에 있는 0.6과 연결되어 있는 문자가 뭡니까? 쭉쭉쭉 보면 a 같은데요. 그렇죠? a다. 끝. 근데 이게 아마 식이었어도 그렇죠? 상관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 4번 같은 것들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가 뒤에 짱이고 수업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빨리 간 거야? 늦게 간 거야? 아, 그래? 네. 일단 최대 최소 전까지 하고 시간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전까지라는 건 470번까지 일단 해보고 시간 조절을 좀 해볼게요. 464번 같은 거 되게 좀 재밌어 보이네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CD가 일단 X축 위에 있으니까 지금 A가 로그 4X 위의 점이잖아요. 그쵸? 그럼 A라는 점에 4X 위의 점에 좌표가 뭐의 좌표? Y 좌표가 2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때 X 좌표는 뭘까? 4에? 고민하고 있는 거야? 뭘까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4의 x 무조건 뭔 지나가요? 1,0을 지날 거야. 아, 이렇게 해서 그리지 말까? 문제가 좀 더 얄쌍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고 어떤 이런 점이 있다는 얘기죠. 사각형 다른 색을 그릴까?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랍니다. 그쵸? 뭐야? 이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여기가 뭐야? A의 어쨌든 간에 Y좌표가 2라는 겁니다. 그쵸? X좌표를 내가 그냥 X라고 둔다면 로그 4의 X가 2일 때 X는 뭘까? 4의 제곱일 거다. 그쵸? 점 B의 좌표는 그럼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갑자기 막 16이라고 그냥 답 지어버리면 안 돼요. 그쵸? 16에서 이만큼 줄어든 자리에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12다. 아, 뭐? 14,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4 빼기 2도 못하는, 아니 16 빼기 2도 못하는 사람이 되버렸어.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아무튼. 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같이 나온다면요. 무조건 제발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안 하면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있어. 무조건 역함수 관계를 고려하십시다. 무조건이에요. 아시겠죠?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자체가 애초에 역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 함수가 어떤 한 문제,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요. 로그 함수가 너네가 능동적으로 그 역함수인 지수 함수를 꾸려가지고 풀게 하는 문제도 있는 정도인데, 그렇죠?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같이 나온다면 무조건 역함수 관계를 고민하십시다. 안 쓰더라도요. 자. 문제 좀 지워보고 다시 할까? 465번 한번 제가 한번 앞에서 할게요. 아, 잘못 그렸다. 아무튼 지금 뭐 하니까요? 얘가 로그의 2의 x고요. 얘가 2의 x예요. 여러분들 경험이 좀 더 많아진다면 둘의 형태를 보자마자 얘는 역함수겠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그렇죠? 이게 y라고 할 때 x라는 것 자체가 2에 올렸을 때 y를 만들어내는 거고, 얘네들 자리만 바꿨을 때 얘랑 정확하게 똑같으니까 오케이 역함수구나 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밑길이 같고 지수랑 진수랑 같으면 돼요. 자, 뭐라고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보아하니까요.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이거 내가 이거 그려도 되나? 되겠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무 크게 그렸네. 열받아. 좀 작게 그려볼게요. 이래도 안 된다고? 그냥 그림 보면서 합시다. 제가 미대를 안 나와가지고 능력이 안 돼. 미안해. 자,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자, 로그 2의 C, D, E, F 값을 구하겠답니다. 로그 2의. 그럼 이거 보자마자 내가 무슨 생각이 좀 들까? 로그 2의 C, 로그 2의 D, 로그 2의 E, 로그 2의 F 값들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서로 뭐 하겠다? 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해돼? 맞아? 응? 그렇지? 자, 나를 너무 저거 하게. 자, 아무튼 자, 그럼 로그 2의 C는 뭐냐? 그렇죠? 로그의 C는 그냥 2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C 점선 따라가면 나오면 로그 2의 C. 이게 2구나. 로그 2의 D는 뭡니까? F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 2의 E입니다. 그죠? 1랑 2랑 다르죠? 근데 1을 넣었을 때는 내 저거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뭘 좀 볼까? 지금 보니까 지수함수 그래프를 볼 때가 됐습니다. 로그 2의 A, 다시 뭐 하는 거야? 2의 지금 A승이 2와 맞물려 있어요. 그렇지 않니? 그럼 이거 한번 다시 반대로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로그 2의 2가 지금 A다와 정확히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맞죠? 로그 2의 2는 A구나 라고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반대로 보실 수 있어야겠다. 지금 뭐 한 겁니까? 역함수 관계 한번 간단하게라도 좀 사용한 거거든요. 그치?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로그 2의 F도 그러면은요, 뭘 가지고 지금 보니까 로그 함수로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지만 아니죠? 뭐부터? 2에 지금 B가 F라고 써 있으니까 난 얘를 그냥 로그식으로 바꾸는 것 뿐이죠. 어떻게? 로그 2 위에 올려서 F를 만들어내는 B다. 로그 2의 F는 B구나. E 더하기 F 더하기 A 더하기 B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은 조금 어거지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역함수 관계를 조금 이제 붙여 넣어 봤어요. 붙여 넣어 봤고 실제로 잘 성공을 했는데, 자, 다음 유형 자체가 이름이 뭐야? 로그함수의 역함수고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그냥 지수함수겠죠. 로그함수 역함수는 지수함수일 거니까요. 보자. 466번을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앞에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로그함수를 지수함수로 바꾸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나한테 주어진 게 뭐야? y는. 근데 물론 내가 빠르게 보여드리긴 하는데 뭐 되게 별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우리 원래 하던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자, y 쪽에를 하나 몰아놓고 오른쪽에는 우변에는 로그만 남겨놓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지수와 로그의 정의 사용하는 거죠. 자, 얘의 정의가 뭐야? 4 위에 올렸을 때 x 플러스 a를 만들어내는 수는 로그 4의 x 플러스 a 또는 y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함수 할 때 꼭 기억하시는 거 뭐야? 마지막에 x랑 y만 바꾸셔야 돼요. 갑자기 x 플러스 a랑 y 플러스 3이라고 바꿔주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로 바꾸면 4의 x 플러스 3은 y 플러스 a, y는 한쪽에만 있는 게 좋으니까 오케이,
y는 마이너스 a로 갈 것이다. 오케이? 그죠? 그냥 한쪽으로 로그 하나, 여기서 상수 쪽 하나 만든 다음에 우리 원래 하던 로그 함수의 정의 이용해서 지수 함수를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함수 하실 때 지수식을 많이 이제 지수식으로 변환을 많이 해보셨다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 문제만 끝까지 풀어보면 보니까 얘가 b인 것 같고요. 얘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문제 그냥 스르륵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470번 같은 건 어떨까? 근데 그렇잖아요. 역함수 열심히 공부하셨으면요, 이거는 내가 gx를 굳이 구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뭐 애초에 함수 gx가 나한테 주어진 함수 fx와 합성했을 때 x가 나온다는 거지. 아, gx는 그냥 fx의 역함수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처음에 g의 127을 구한다는 건, 아, fx는 127일 때 x 값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런 거 말고 맞죠. 근데 그렇잖아. 결국에는 그래요. 역함수를 생각하라고는 했어요, 어제. 지수함수, 역함수 같이 나올 때. 근데 내가 역함수 공부할 땐 뭐라고 했습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건 결국 마지막에, 그러니까 직접 구하는 건 결국 마지막에 해야 될 행동이다 라고 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렇지 않아? 그죠? 사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와서 똑같아요. 그치? 뭐 468번 같은 거 한번 볼까? 뭐 로그의 x 플러스 m, 그러니까 466번은 그거 구하세요 였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468번 같은 경우에는요, 로그 5의 뭐 x 플러스 m 플러스 1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뭔가 지수함수겠지만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x좌표,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x좌표가 2인 점에서 만나겠다. 어떤 함수와 역함수가 x좌표가 2인 점에서 만났어. y좌표는 뭘까? 이겠죠. y는 x에서 만날 거니까요. 그렇죠? 2,2에서 만날 거고, 아, 로그 5의 x 플러스 나한테 주어진 이 로그 함수에다가 그냥 2,2 지납니다 하고 m을 그냥 구해내시는 것도 큰 상관은 없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굳이 뭐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안 되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봐봐, 이거 가지고 해볼까? 로그 2의 x랑요, 여러분 이것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못해서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좀 어려울걸요? 다항식이랑 지수식이랑 연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내가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해가지고 2,2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풀어내겠다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렵지 않아? 그쵸? 그래서 얘랑 직접 연립하려는 생각은 최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역함수를 구해라 하면 우리 원래 했던 것처럼 뭐 역함수 여러 가지 성질, 뭐 y는 x에서 만난다 라던가, 그쵸? 뭐 이 함수가 a, b를 지나면 얘는 b, a를 지난다를 알고 있는 거, 뭐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몇 분이지? 우리 몇 분까지죠? 20분까지인가? 한 20분쯤 남았네요. 많이 안 걸렸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좀 이해 안 된 부분 있나요? 좀 어렵다라던가. 없어? 다 쉬워? 오늘 반응이 썩 좋지 않네. 영상을 꺼야 반응이 괜찮은 건가? 모르겠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20문제네. 오케이. 초록색 부분은 451에서 470까지 하겠고요. 숙제로. 빨간색 부분 A단계는 402번에서 한 420번 정도로 하겠습니다. 424번까지 할게요. 평이동, 대칭이동. 빨간색은 조금 변동될 수 있으니까 공지 잘 보시고요.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어, 539번 같은 거 보면은 뒤에 있어, 엄청. 그렇게까지 뒤는 아니고요. 그 이번 로그 단원 C 단계에 있어. 539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함수의 그래프가 하나 나온다고 죠? 3차 함수 그래프.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차 함수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근이 몇 개 정도 나오겠습니까? 최대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개까지는 못 나오고요. 어떤 게 조금 괜찮은 수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아마 저기 방학 중에요, 다음 3월 모의고사를 목표로 한 하루에 2문제씩 주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 하는 건 아니고 학원 자체에서 조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거 할 때는 저거 한번 꺼줄래? 이제 수업 그만할게. 네가 뒤에 있잖아, 그렇지? 얘네는 이제 끌려면 얼굴 보여줬는데